안녕하세요. 둥시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8번째 1958년 영화입니다. 안소니 만의 영화고요. 어떻게 보면 안소니 만의 그 마지막 그 서부 영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1960년에 시마론이라고 그 1930년에 나왔던 영화를 리메이크한 영화 있거든요. 그게 리메이크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서 한 시리즈 제임스 스튜어트와 같이 일종의 연작을 많이 찍었잖아요. 그 시작은 저번에 그 보신 영화 중에 그 뭡니까 윈체스터 73부터 둘이 첫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행을 해서 상당히 그 여러 편을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게리 쿠퍼가 등장을 합니다. 1958년이니까 게리 쿠퍼가 1901년생이니까 57세. 그러니까 그 젊은 예전에 그런 어떤 강인한 게리 쿠퍼를 만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게리 쿠퍼가 61년 사망을 하니까 이때부터 벌써 암에 그 암과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라 예전같이 그렇게 훨씬 더 이 역에 더 맞았던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 흔히 보면 그 안소니 만의 영화, 서부 영화들을 아주 심리적인 웨스턴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아주 그런 부분에서 많은 걸 요구하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의 게리 쿠퍼의 어떤 여러 그 나이대나 그런 상황이 이 배역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었으리라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작은 1955년, 3년 전이죠. The Border Jumps라는 그 원작에서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그 원작은 클라렌스 스코트 보일 주니어인데요. 이 가명을 쓰고 작품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윌시 브라운이라는 가명을 썼고요. 시나리오는 레지날드 로즈, 이 상당히 그 연극 쪽에서 많이 시나리오를 썼던 그 작가고요. 그리고 마이클 커티스 감독의 더 맨 인 더 넷이라는 1959년 영화 시나리오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네스트 할로우 촬영 감독이고요. 1938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지저벨, 그리고 빅터 플라밍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에서 이제 촬영을 맡았으니까 특히나 그 시네마스코프 컬러 영화거든요. 너무나 그 영상 자체가 일단은 아름답습니다. 뭐 존 포드의 영상은 아니지만 그 안소니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어떤 군더더기 없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 할린, 많이 등장을 했던 음악 감독이죠. 프랑크 카프라 감독의 멋진 인생, 그리고 그 저 동영상 중에서는 니콜라스 레이 감독의 데일리 바이 나이트,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그들은 밤에 산다. 펠리 그랜저 나왔던 그 영화죠. 그 영화의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음악 자체도 상당히 전체적으로 돋보이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일단 배우들이 상당히 많이 출연을 해요. 보시면 주인공 역할에는 이제 그 링크 조슨스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영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게리 쿠퍼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주인공은 이제 줄리 런던, 누굽니까? Cry Me a River라는 노래로 너무 유명한 그 재즈 싱어기도 하죠. 그래서 한때 리버티에서 나온 이 줄리 런던 음반 많이 그 LP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빌리 앨리스라고 해서 이 마을에 어, 어떤 뭐랄까 주점에서 노래를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마을을 떠나기 위해서 서둘러고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 제이콥스, 닥 토빈 역을 하죠. 여기서 닥 토빈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무법자의 상징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의 이 배경은 한 시대가 이렇게 저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석양행 너머로 어떻게 보면 넘어가는 마지막 웨스턴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무법자도 옛날에 한참 서부 영화가 성행할 그 시절의 무법자하고 지금은 과거에 그 본인이 저지른 그 범죄를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무법자의 전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닥토빈이라는 인물이고요. 뭐 리 제이콥은
여기서 이제 상당히 나이가 많은 역할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게리 쿠퍼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분장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소화하고요. 여기서 거의 뭐 셰익스피어 뭐 배우 같은 그런 뭐라 그럴까 느낌을 주고요. 마치 비극에 서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완전 비극의 주인공 같은 그런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더 이 영화가 색다른 분위기로 거듭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배우고요. 리 제이콥은 주로 보면 회색 양복의 사나이. 저도 이 영화 다룰 건데 눈얼리 존슨의 영화고요. 1956년 비슷한 시기의 영화죠. 그리고 1958년 그 리처드 브룩스 감독의 까라머조프 형제들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프레민저 감독의 1960년 엑소더스에서도 나오는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아서 오코넬, 여기서 샘 비슬리 역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박사죠. 근데 샘 비슬리 역할을 맡는 아서 오코넬 역시나 회색 양복의 사나이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버스탑, 그리고 뭐 살인자의 해부학, 오토 프로민저 감독의 영화죠. 그런 데서 자주 등장했던 비중 있는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다 이제 악당들인 거예요. 잭 로드, 존 다너, 로얄 다너, 로버트 윌커는 어떻게 보면 위에 있던 닥 토빈 역을 하는 리 제이콥의 다 뭐 부하거나 족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잭 로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코올리 역을 하는데 007 시리즈의 닥터 노라는 데서 이제 쇼 코네리하고 같이 나오기도 하고요. TV 시리즈물 중에서 그 하와이라는 그 작품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68년부터 80년까지 엄청 인기를 끌었던 배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존 데너 같은 경우에는 그 알트리치 감독의 아파치 영화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얄 다노 트라우드 역할이거든요. 여기 이제 부하 역할인데 로얄 다노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옵니다. 쟈니 기타, 모비디, 뭐 시마론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뭐 시마론에서 다시 한번 그 안소니만 감독하고 작업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로버트 윌커 폰치 역할이죠. 폰치 역할 로버트 윌커 역시 정말 많이 나오는 배우입니다. 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떤 배우냐면 그 더글라스 서커 감독의 바람에 쓴 편지 영화 기억하시면 거기서 댄 윌리스라고 해서 그 바 주인으로 나왔던 그 배우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 얼굴 보시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 윌커 같은 경우는 하이눈에도 나왔고 지상에서 영원으로 뭐 여러 군데 자주 등장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영화로 가는데 오늘의 영화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서부의 사나이. 제목 너무나 단순하죠. 1958년 영화고요. 안소니 만의 어떻게 보면 그 지난 서부 영화의 고별을 이별을 고한다고나 할까? 마지막 총정리하는 그런 영화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1958년의 영화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그 마카로니 웨스턴 그거를 미리 그렇게 짐작해 하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영화라고도 하고 1958년 나온 영화 중에서 장르 다르는 이 영화를 최고로 꼽기도 해요. 줄거리를 여기서 해야 될까요? 자,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링크 존스라는 인물이죠. 마을에서 가르칠 선생을 데려오기 위해 주민들이 모아준 소중한 돈을 가지고 열차에 몸을 싣는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떤 인물이냐면요. 인물에 대한 어떤 정보 전혀 없이 말을 타고 오고 그리고 어떤 아주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가르쳐 줄 선생님 그 학교를 설립을 하는데 그 선생님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돈도 자기 돈이 아니라 주민들이 모아준 소중한 돈을 가지고 그 좀 더 큰 마을로 가서 그 선생님을 모셔오려고 하는 그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네릭과 동시에 어떻게 등장을 합니까? 잠깐만 제가 조정 한번 할게요. 이게 조금 삐뚤어진 것 같아서 오케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이 저렇게 나오고 저 멀리에서 말을 타고 아주 그 뭐랄까 상징적인 그런 어떤 산 사이에서 저렇게 해서 다가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자, 마을에 들어섭니다. 이렇게 음악은 상당히 들어오는 거는 인상과는 달리 상당히 쾌활한 음악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저 빨간색으로 좀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빨강으로 자연스럽게 저 지금 사다리를 갖고 있는 노인도 빨간색 옷을 안에 입고 있고요. 그래서 요 두리번 하다가 저 노인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도와주는데 저 빌리 앨리스라고 이름이 적혀 있고요. 뭐 보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 지역의 그 가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역시 비슷한 종류의 빨강은 아니지만 비슷한 계열의 어떤 색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색상. 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여기를 떠나면서 얘기합니다. 다음에 올 여 가수한테는 얘기 전해달라. 무조건 노래는 크게 하고, 그리고 그 매니저가 손버릇이 안 좋으니까 매니저를 좀 경계를 하라. 그리고 잘 있어라 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식사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순식간에 말을 맡기고 네, 이름을 물어봅니다. 링크 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디에서 왔냐니까 여기서 뭐 제법 떨어진 굿호프라는 마을에서 왔다 해서 말을 맡기고요. 잠깐 그런데 저기 보면 약간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잖아요. 그거를 한번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좀 어설픕니다. 좀 부자연스럽고요. 그리고 저 주머니는 금세 옷을 갈아입었죠. 그래서 저기에서 소중하게 꺼내는 저 주머니, 아마 저 주머니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선생을 구해오라고 모아준 돈, 그러니까 동전 꾸러미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주 넣고요. 그리고 권총까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차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 저 연인을 만난 거죠. 저 연인이 누굽니까? 줄리 런던이죠. 그래서 줄리 런던은 말씀드린 대로 빌리 앨리스라는 가수 역할이고요. 그 뭐 가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라고 부르면 되죠. 자, 드디어 기차가 들어오고요. 그 근처에 큰 마을이 있습니다. 포트워스라는 포트워스에 가서 이제 그 선생님을 모셔오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포트워스 표를 샀고요. 그리고 이 장면 중요합니다. 기차가 어떻게 보면 유심히 저 선로를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저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게리 쿠퍼가 예전에 그 뭐 카우보이나 그런 쪽에 어떤 일을 혹시나 했었다면 어떻게 보면 저 철로가 너무 신기한 거죠. 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어떤 영화라는 게 좀 느낌이 바로 처음부터 오시지 않으세요? 보면 거리에서도 아무래도 카우보이 말 이런 어떤 부분보다는 이제 그 열차에 아주 능숙하게 저 대처하고 있는 저 많은 사람들, 열차에 오르는 걸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어때요? 열차가 옵니다. 오는데 뭔가 부자연스럽게 걸으면서 갑자기 수증기가 올라오자 저렇게 도망까지 갑니다. 마치 그 무성 영화 제일 처음에 그 시작할 때 그 막 기차가 들어오는 장면에서 관객들이 다 놀라서 그냥 까무러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타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증기 속에서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만남일 수 있는 거죠. 아, 당신이 소리에 놀랐죠? 하면서 나도 처음 이 기차 봤을 때 엄청나게 놀랐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저기 보안관을 보더니 쓱 저 사람이 이제 몸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옵니다. 저 사람 친구냐고. 그런데 뭔가 느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 어디서 왔냐니까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보세요.
뭐 이름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아까는 링크 존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다른 이름을 얘기해요. 이름이 뭐냐니까. 근데 저 보안관이 물어보는 게, 아, 당신 낯이 근데 혹시 당신 닥 토번이라는 사람 모르냐? 제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닥 토번이라고, 전설의 무법자라고. 그 닥 토번 모르냐 하니까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봐라. 나는 당신 위치에서는 그 이름이 떠오를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게리 쿠퍼 역시도 뭔가 찜찜한 눈빛으로 들어가고요. 그때 보면 안소니만은 모든 인포메이션을 다 중간중간에 설정을 하기 때문에 보면 이때 같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전 장면 잠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저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지금 이 보안관이거든요. 보안관이 그걸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고 지금 그런 사람 모른다고 하는데 이 앵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보안관의 이 뭐랄까 총하고 이 벨트하고 그 다음에 이 딜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치 어때요? 뭔가 저 사람한테 등기에서 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연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 검은 옷에 이 남자도 같이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게 이제 다 포지션을 위치를 시키죠. 벌써 줄리 런던이 저기 포지션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로 찾아갑니다. 근데 상당히 어색합니다. 처음 타보는 거죠. 어디다 놔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불편합니다. 이런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포츠워스 얘기하면서 어때요? 저 좀 전에 창문 사이로 계속해서 이 게리 쿠퍼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을 하고요. 출발할 때도 어쩔 줄을 모릅니다. 차가 저렇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 그리고 이제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그 만난 그 사람이 이제 옆에 앉아도 되겠냐고 묻죠. 샘 비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알고 보면 도박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네,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나갈 곳은 방울뱀과 독거미만 우글거리는 곳이죠.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무법자들이 설치던 곳이기도 하고요. 자, 자니 백스, 닥 토빈, 그리고 나. 근데 그리고 나는 농담일 거고요. 저기에 두 명이 언급이 되는 거죠. 그 무법자 중에 자니 백스 그리고 닥 토빈. 닥 토빈은 아까 그 보안관이 얘기했죠. 그 보안관 기억나세요? 아까 그 보안관 자주 그 제가 영상 소개할 때 등장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제네릭에는 없지만 예전에 분노의 여신 할 때 그 바바라 스탠릭이 가위 던져가지고 얼굴에 상처 내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그 다음에 의사가 옵니다. 의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프랑크 퍼거슨이에요. 아까 그 보안관으로 나온 사람이 그 분노의 여신에서도 의사였고, 그리고 예전에 그 막스 오필스 영화의 포획이라는 영화에서도 제임스 메이슨하고 같이 둘 다 의사인데 사무실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로 나왔던 그 사람이 똑같이 프랑크 퍼거슨입니다. 아까 유심히에서 이 게리 쿠퍼한테 물어봤죠.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 다 본 적 없어? 그리고 당신 혹시 닥토빈이라는 사람 알아? 하면서 기억 안 나? 뭐 이러면서 내가 당신이라면 닥토빈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 비슬리가 얘기했죠. 이 지역은 예전에 무법자들이 우글우글 거렸던 지역이다. 예전이죠.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한참 그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바뀌었고요. 그런데 그 닥토빈을 똑같이 두 번 이렇게 언급이 된 거죠. 네, 그럴 때 닥토빈이라는 거를 얘기 지금 막 했을 때 아까 뒤에 따라온 이 남자가
아주 그 놀라서 쳐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죠. 벌써 이 정도 인포메이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취미가 뭐냐면 사람 얼굴 보고 대충 분위기 보고 그 사람의 직업을 맞추는 거를 나는 취미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박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방의 심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당신 소몰이꾼 아니야? 그러면서 뭐 소 이런 거 거래하려고 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제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각자 각주를 해서 모아서 조그마한 마을에 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와야 되는 임무 때문에 내가 여기 나온 거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가서 누구야? 뒤에 가서 안 씁니다. 이게 나눔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명으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구한테 가냐면 그 줄리 런던한테 가요. 근데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줄리 런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빌리 오래간만이야. 너 너무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당신이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당신한테 좋아 보이는 거는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장 아니었어? 그거 말고 당신이 관심 있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기를 쓰는 도박사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주 평화로운 음악이 나오면서 이게 자연스러운 연출이에요. 여기 보면 기차가 지나가고 있죠. 그걸 먼 원경에서 이제 잡고 여기 이제 카우보이 3명이 오는 거죠. 뭐 그냥 지금 같아서는 어떤 위험이 별로 안 느껴지죠. 그냥 자연스럽게 기차가 가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 정면에서 잡을 필요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음악이 좀 바뀌고요. 그리고 저기서 여유롭게 들어오는 거하고 좀 대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 정차하는 이유는 거기서 목재를 좀 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남자들은 좀 다 도와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정차를 하는데 자꾸 좀 전에 그 카우보이 3명이 들어온 중간 그 다리 같은 다리 아래 같은 그런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무들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존스 우리 이제 근데 갑자기 와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노래를 잘하는 빌리라는 여인인데 과거에 보면 교사로 이렇게 연수 같은 걸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어떠냐 이 사람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게리 쿠퍼가 찾는 사람이 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뭔가 빌리 표정만 봐도 알겠죠? 이 인간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런 인연이 있다니 하면서 머리가 쥐뼛아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선 자체가 공허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가방이 중요하잖아요. 가방을 이 차내 보안관한테 자기 가방을 좀 잘 봐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좀 전에 그 옆에 아까 그 닥 로빈 닥 토빈 얘기할 때 갑자기 했던 사람은 지금 좀 전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같이 나가지를 않네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작업을 하고요. 근데 보세요. 갑자기 이 음악이 좀 바뀌면서 그 사람이죠. 서로 뭔가 손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닿습니다. 저게 뭔가 신호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급습할 때 이 장면 처음부터 이게 잡는 게 좀 쉽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네, 요 장면부터 갈게요. 자, 신호를 하고 급습을 하죠. 자, 지금 게리 쿠퍼 어떻게 반응할까요? 뒤로 물러서면서 총을 빼죠. 그런데 총은 없잖아요. 그 가방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본인이 그동안 잊었던 동작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런 동작을 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그 사람은 아닌 거죠.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이제 한 방 맞아서 저렇게 굴러 떨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보안관 한 명이 저렇게 상대를 하고요. 아까 그 차 안에 있던 모자 쓰고 신호를 했던 사람은 저 가방을, 게리 쿠퍼의 가방이잖아요. 가방을 들고 저 말에 오릅니다. 그리고 한 명, 기차는 저렇게 떠나고요. 출발을 시키고요. 아하, 여기서 너무 이거를 못 맞추네요. 그리고 이제 저 보안관은 계속 총을 쏩니다. 저 뒤에 탄 사람 뒤에 이제 가방을, 게리 쿠퍼의 가방을 가져간 사람이죠. 근데 어때요? 그리고 차를 출발시키고 놓치고요. 네, 계속 쏘죠. 쏘아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총을 맞습니다. 아까 그 게리 쿠퍼의 가방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거죠. 남아서 공하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의 연출도, 이 장면 하나 너무 설명할 게 많은 것 같았는데요.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그런 어떤 열차. 그러니까 난생 처음, 열차는 어떻게 보면 문명이잖아요. 그런 어떤 문명과 어떻게 보면 상당한 거리감을 가지고 그런 문명에 잘 적응을 못하는 한 명의 그 뭐라 그럴까, 낙오자 같은 좀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 저 안에는 모든 피곤함과 그런 게 묻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라봤던 그 어떤 영화입니까? 그 최근에 그 제가 영상 올렸던 더 웨스트너,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 기억나시죠? 위대한 서부인. 그 영화가 1940년 영화거든요. 거기에 그 건장하고 그 젊은 게리 쿠퍼가 아니에요. 18년 전 그때 영화고요. 지금은 노쇠한, 어떻게 보면 게리 쿠퍼고, 저 얼굴에서도 보면 아까 총을 빼는 신용을 했기는 하지만 더 이상, 네, 건장하고 그리고 총기가 있는 그런 어떤 왕년에 주름 잡던, 그리고 시대 자체가 변했잖아요. 벌써 아까. 자, 그런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아준 그 돈까지 지금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누구예요? 아까 그 사기꾼 도박사죠. 그런데 달리다가 다리를 다친 거죠. 그리고 또 저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 아까 그 빌리가 나오는 거죠. 저렇게 그 열차 안에, 열차 선로에 걸터 앉아서, 네, 한 명은 거의 넋이 나간 듯이 있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걸어야죠. 여기를 갔다가 빠져나가야죠 해서 힘을 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부축한다고 해서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틀린 음정으로 뭐 당신 배울 게 있을 거다, 우리하고 같이 가면. 나는 음정 틀리고 하지만 나한테는 그런 거 노래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쌤한테서는 카드 속임수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근데 어때 보면 저때 상황은, 줄리 런던은 아주 그 낙관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구두로에서 걸어가기 힘들 것 같은데 하니까, 걱정 말아요. 근데 당신은 처음으로 나 구두에 관심 있는 첫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전체적으로 저 영화에서 보면 저런 어떤 뒤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는 유난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보면 이 영화가 나중에 보면 과거의 회상하고도 관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뭔가 뒤에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면 뒤에 남겨진 거를 갖다가 다시 끄집어내야 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저런 어떤 배경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의 첫 부분은 사실상 그 도적대를 만나서 그렇지만, 뭐 그 도적대를 만난다고 해서 거기서 엄청난 그 위험을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약간 그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저 전원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장치라고 또 생각이 되는 거죠. 음악도 그렇고요. 저렇게 전원에 그러니까 지금 한 뭐 1시간 40분짜리 영화에서 20분 정도가 흘러왔는데 뭔가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지점을 걸어가고 있고 어느 지점에서 자기의 인생을 꾸려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그 아까 빌리는 그 마을을 떠나니까 어디론가 간다는 얘기죠. 다른 어떤 일을 찾아서 가든지.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이런 드라마틱한 할 수 있는 상황이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비극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산책을 가는 느낌의 그런 느낌까지 전해집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어떤 그 푸른 대지의 어떤 느낌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어 여전하군 이런 얘기를 합니다. How did you know about it? 그걸 어떻게 알죠?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때 여기서 살았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물으니까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정창민 소유였지만 누군가가 그를 죽였지요. 하면서 이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될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그 딱 두 채로 이루어졌네요. 하나는 헛간 같은 공간이 있고 저기 따로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처음에 그 등장할 때 완전히 뭐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어떤 능선 두 개 사이에서 말을 타고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하고 그때 당시에 그런 이런 집만 없었지. 그런데 집이라기 보기에도 한쪽은 되게 좀 세월의 흔적을 많이 느끼고 관리가 좀 안 된 느낌을 좀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공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하루 이렇게 묵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일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